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를 맡은 선영학입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ESG 경영. 우리 앞전 시간에는 인바이러먼트 환경 부분에 세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나이키, 이케아, 메일러. 자, 이 시간에는 사회 부분입니다. 사회 부문, 역시 세 회사인데, 유니레버, 스타벅스, 하림. 물론 스타벅스는 우리 앞전에 전체적인 걸 개괄적으로 살펴봤죠. 자, 근데 이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특히 S 부분, 사회, 소셜 부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물론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부분이 이제 중점 주안점이겠죠. 유니레버는 여러분 영국 회사입니다. 이 본사 영국에 있는 생활용품 제조기업. 1929년에 설립돼 거의 100년 돼가요. 특히 소비재 제조업인데, 뭐 우리나라의 그 P&G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유럽판 P&G라 이렇게 또 말하는데, P&G는 아마 미국이 본사일 겁니다 원래. 그런데 일단 유니레버는 영국의 영국에 본사를 둔 생활용품으로. 스타벅스는 뭐 당연히 미국에 퍼피고, 하림은 뭔가 하림은 우리나라의 닭입니다. 닭, 치킨. 그러니까 하림은 뭐 하림에서 치킨을 뭐 튀기거나 뭐 BBQ처럼 교촌점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우리나라의 주로 치킨 업체에 생닭을 공급하고, 그게 제일 많아요 하림이. 물론 이제 이것도 하림은 식료품 회사라, 식재료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세 회사 유니레버, 스타벅스, 하림의 S 부분입니다. 자, 소셜 부분이에요. 앞서서는 인바이러먼트 환경 부분 봤고, 자, 일단 사회 부문인데 우리 사회 부문은 가운데 뒀잖아요. 양쪽에 환경, 지배 구조가 있고 사회 가운데에 있는데,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호작용하며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다. 어떤 내용? 바로 인권과 노동, 다양성과 포용성, 공급망 책임, 공급망, 협력회사, 지역사회, 기업. 이게 이제 ESG 경영에서 중요한 사회 파트, 사회 부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회 부분에 방금 우리가 이 말한, 제가 얘기했던 또 주요 이해관계자. 그러면은 대부분 이해관계자 그러면은 사회 회사, 어떤 기업의 임직원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임직원, 특히 중요한 고객, 또 공급망, 그 기업 관계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겠죠? 거기에 심지어 지역사회까지. 이렇게. 이 앞서 봤던 그런 가치들, 사회적 가치들이 결국 기업에 크나큰 영향을 주겠죠. 그게 잘 된다면은 장기적 지속 가능성, 기업 평판 향상, 또 신뢰 기반의 어떤 성장,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기업적 가치를 끌어올리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회사의 S 부분입니다, 지금. 자, 먼저 유니레버, 영국의 회사로서 대표적인 생활용품입니다. 자, 유니레버의 사회 부문 ESG 경영, 지속 가능한 삶 계획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공급망, 인권 존중. 결국 공급망이라면 유니레버의 제품을 팔고 있는, 또 납품을 하고 있는 협력 기업이나 또는 하청 기업이나 할 것 없이 그 공급망의 인권을 주는 자사도 물론이거니와 공급망에 생활임금 지급 약속 2030년까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근절, 소농 및 여성 생산자를 지원하는 사회약자를 일종을 두는, 이렇게 공급망 인권 존중하겠다. 인권 존중인데 자기 자사뿐만 아니라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뭐 이건 익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임직원 건강 및 웰빙,
바로 대표적으로 앞서 말한 이해관계자인 임직원, 신체 및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일과 삶의 균형 지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또 이해관계자, 소비자 건강 및 위생 증진, 영양 개선, 설탕, 소금, 포화지방 감소. 아무래도 이제 생활용품, 소비재 생활용품을 주로 하니까 또 이거 필요하겠죠. 식품 주반, 식품 포트폴리오. 분산시킬 수 있는 것. 또 라이프부의 비누 등을 통한 위생 습관 개선. 다들 생활용품에 관계된 내용이죠. 지역사회. 자, 아까 이해관계자가 임직원, 직원, 소비자, 고객. 거기에다가 더 범위 넓히니까 지역사회 전체. 지역사회 투자 개발, 교육위생, 영양 관련 사회 공헌활동, 핵심 역량, 연계,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 맞춤형 개발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지역 상생까지 S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유니레버. 자, 현재의 성과 또 과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단 유니레버의 사회에 관계된 그런 얘기인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유니레버의 사회적 임팩트 성과입니다. 자, 실제 유니레버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가라고 해서 그 유니레버가 슬로건 들고 나온 지속 가능한 삶의 계획이라고 해서 USLP 이걸 ESG 전략에 접목시켰는데 성과가 나와 있네요. 생활임금 이니셔티브 성과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2020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생활임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2020년에는 30%가 못 됐네요. 25%. 22년 40 넘었죠. 25년 거의 70에 가고 2030년은 100%. 이게 생활임금 이니셔티브. 아주 쉽게 말하면은 이 유니레버의 임직원들에게는 어떻게 보장해주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런 내용을 갖고 있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관리직 여성 50%, 임원직 여성 36%. 대단하죠. 장애인, 다양성 장애인 고용 국가, 다양성 공급업체 구매액 22억 유로 달러네. 대단하죠. 또 라이프부의 손쉽기 프로그램 참가자 10억 플러스, 설사병 감소율 30%.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 손 씻기만 잘해도 이 정도 건강 지킨다라는 어린이 질병 예방이라 그런 내용, 코로나19도 하고 지속 가능한 소싱 및 지역사회 발전이라 지속 가능한 농업 소싱 비율 230만이라든지 여성 농부, 영양 개선 및 건강한 식품 이니셔티브 나오죠. 주요 제품 소금 함량 감소. 물론 소금은 우리가 잘 쓴 말로 고혈압의 주 원인이다라고도 합니다만은 물론 적당량의 소금은 좋지만은 지나치게 많은 짠 음식 문제가 있다고 말이죠. 식물성 식품 매출 성장률도 165%.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본 부분이 바로 유니레버가 사회적인 소셜 파트에 이런 성과를 거뒀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세 회사를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 볼 회사는 앞서도 봤습니다. 유니버스도 한번 봤어요, 사실은 그 앞에. 그 다음 볼 부분은 세계적인 커피. 세계적인 커피의 대명사 스타벅스. 스타벅스의 사회 부문 ESG 경영입니다. 파트너 중심의 상생과 포용적인 제3의 공간. 물론 이것도 이제 스타벅스의 슬로건입니다. 핵심 경영 철학 볼까요? 인간의 정신을 존중하고 풍요롭게 한다. 인간의 정신을 존중하고 풍요롭게 한다. 말 그대로 또 인간 중심으로 가자는 그런 맥락인데, 이런 사명 아래 회사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임직원을 파트너로 칭하며 이들의 성장과 복지를 중시하고 매장을 단순한
커피 판매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의 제3의 공간으로. 역시 우리가 커피만 단순히 커피와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그 공간이란 스타벅스의 그 공간이라는 것이 제3의 공간이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렇다면 방금 두 가지 맥락에서 파트너라고 불리운 임직원, 또 지역사회는 어떻게 한가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너 임직원을 중시한 정책입니다.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보상 및 복리 구성. 빌스톡 주식 프로그램. 앞서 말했죠. 원래 이제 스타벅스의 창업자가 하워드 슐츠입니다. 이 하워드 슐츠라는 창업자가 그 전 직원, 임직원, 파트너, 전 직원에게 빈스톡이라고 불리우는 회사 주식을 나눠준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 엄마는 자사 주식인데, 자사주. 나눠주는 의료 지원, 학자금 지원, 육아 지원. 역시 복리후생이 대단하죠. 교인 및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바리스타 교육부터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까지. 다양성, 형평성, DEI. 문화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이것도 굉장히 임직원들이 중요하죠. 신체 정신적 안정을 최우선, 감정노동 관리 및 스트레스 완화죠. 자, 파트너 임직원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S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와는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 특정 지역사회 필요에 맞춰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비영리단체 기부한다. 그렇죠? 지역사회 고용 창출 및 인재 육성. 바로 이제 그 지역사회에 중심을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파트너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윤리적인 원두 조달, 커피 농가 경제 투명성, 노동자 공정우대, 아동노동 금지. 이렇게 인간의 정신을 존중하고 폭력한다. 라고 해서 임직원을 파트너로. 커피 매장을 뭐라고 하면요? 제3의 공간으로. 지역사회하고 파트너. 나오니 제3의 공간. 모든 고객이 환영받고 편안을 느낄 수 있는 집과 일터 외 공간 제3의 공간. 다시 말하면 커피 판매 공간이 단순한 커피 판매에 그치지 않다. DEI 실천, 노사대와 파트너들과 직접적인 소통과 협상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및 건설적인 관계 보세요. 또 스타벅스가 내세우는 이런 S 부분의 경영인데, 또 그렇게 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가 보겠습니다. 자, 스타벅스의 사회 부문 ESG 성과입니다. 지역사회 연결과 포용적 문화 구축의 실질 결과로, 자,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 제3의 공간, 450개 플러스. 취약 계층 고용 창출 25,000 이상. 윤리적 원두 조달 비율 90%, 그렇게 100%네. 이렇게 하고. 특히 거기 파트너 다양성 목표 달성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파트너 임직원들, 여성 리더십, 소수인종 대표, 장애인 고용, 세대 다양성, 퇴역군인 고용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사회 부분의 성과죠. 커뮤니티 스토어 성공사례, 지역 맞춤형 스토어, 아까운 450개 이상, 지역 비영리단체 재정 지원, 매장 수익 일부를, 지역 공동체 연결 허브 역할을 한다. 커뮤니티 스토어, 바로 커피 판매 매장이 단순히 판매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포용적 고용정책 사례, 청년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거기 1만 명 이상의 고용,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도 만들고, 글로벌 난민 채용, 특히 포용적이라는 건 다 담은 것이니까, 그죠? 1만 명 이상의 난민 고용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벅스가 사회, 소셜 S 부분에 경영을 한 결과 이런 성과. 물론 성과도 있습니다만은 과제도 있다는 것. 성과는 방금 우리가 봤지만 과제 보세요. 전 세계 수만 개 매장에 일관된 파트너 경영 관리. 이건 아직은 요원하다. 미국 내에서는 그랬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스타벅스가 한두 개입니까? 북미 지역 노사관계 안정화 필요해서 커피 외 다른 공급망에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스타벅스가 사회 부문에 자기들의 경영 또 성과를 낸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로 와보겠습니다. 하림입니다. 하림. 바로 이제 뭐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면 생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림이. S부분인데 동물복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 및 지역사회 상생. 자, 하림의 ESG 철학, farm to table. 뭡니까? farm은 농장, to table, 그러니까 식탁까지.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모든 책임을 지게, 사회 책임 단계에서, 전 단계에서.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하나 동물복지 있을 때. 동물복지 인증 농장 확대, 달개 스트레스를 제소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육, 밀도, 조명, 환기, 깔집, 관리 등 동물 복지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 확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뭐 비난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닭을 키워서 결국은 또 인간들이 식품으로 먹지요. 그런데 물론 이제 큰 과정에서 닭을 키우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환경들이 동물 복지에 맞게 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안전보건은 생산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관리 시스템 강화,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자. 뭐 중대재해법도 나오고 또 전과정 식품안전이 있다. 전과정 식품안전관리. 사료 생산부터 사육, 가공, 유통, 판매까지 했어. 인정받아야 되죠. ISO 국제표준기 인증 등 엄격한 식품안전 시스템 운영 및 정기적인 검사. 또 실제 이제 하림이 하고 있는 협력농가와 상생하고 있는 협력업체. 그렇죠?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공정한 계약 및 안정적인 소득 보장. 사육농가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기술 지원, 교육 기업. 협력농가 동물보호소 봤습니다. 역시 지역사회 공헌 및 소비자 건강 촉진. S부분입니다, 지금. 지역사회 발전 기여한다. 소비자 건강 정진에 기여한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서 결국은 하림이 S부분에서 이런 ESG 경영의 성공적인 부분이다. 실제 그러면 하림이 어떤 성과를 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하림의 사회 부문 ESG 성과와 과제. 물론 성과와 과제가 있는 성과 보세요. 동물복지 인증 제품 확대. 앞서 말한 동물복지 연계했는데 동물복지 인증 제품 비중 증가 및 소비자 인지도 향상. 식품안전 시스템 강화, 해썹, ISO 이런 인증, 기준 등 인증 확대 및 추적 시스템 보도화됐다. 지금 성과입니다.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사업장 안전 수준을 향상했다. 물론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어떤 것이 숙제냐, 어떤 것이 과제냐라는 것이죠. 보세요. 비용과 가격의 균형, 동물복지 투자로 인한 생산 비용 상승과 소비자 가격 사이의 균형 유지. 이것도 또 굉장히 숙제죠. 실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치킨 업계 치킨 한 마리의 가격이 한 25,000원 정도 됩니까? 근데 하림이 생닭으로 납품한 것은 불과 몇천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생산한 닭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에 돌아가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물론 하림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게 이제 앞으로 숙제입니다, 사실. 질병 발생 리스크, 특히 이제 우리 조류 인플루엔자, 가금 산업 특성상 질병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한 번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가 오게 되면은 거의 폐기 처리하지 않아요. 수만 마리를. 협력 농가 ESG 확대,
필요하죠. 이게 이제 앞으로 과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하림에 이 ESG 성과 지표 달성률을 아래서 동물복지 인증 제품 비중 85%, 협력농가 ESG 관리 지원 65%,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이 92%. 굉장히 달성을 많이 했네요. 자, 농장의 식당까지. 팜 투 테이블. 역시 이제 우리나라의 달걀 어떤 사육 그리고 공급 회사인 하림. 역시 사회부분의 성과 그리고 과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회사를 살펴봤죠. 유니레버, 스타벅스, 하림. 자, 그래서 유니레버, 스타벅스, 하림 이 사회부분의 비교 분석 봤지만 하나 유니레버 핵심 사회까지 생활임금 보장 앞서 말한 그 생활임금은 100% 해주겠다 그랬죠. 다양성 및 포용성 DEI 소비자 건강 증진 이런 유니레버가 핵심 사회적 가치로 주장한 것이죠. 자기 요소도 있고 글로벌 스케일 브랜드 활용 지속 가능한 상계 스타벅스 핵심 사회적 가치 보세요. 파트너 임직원 중심 앞서 말한 빈스톡이랄지 그렇게 해서 자사 주식을 나눠준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창업자가. 그래서 복리후생 교육기회 성장 지원화 커뮤니티 스토어 아까 매장 나라죠. 지역사회 중심의 매장 운영 수익 완화 윤리적 원두 조달 그런 농가의 어떤 지원 제3의 공간으로 한다. 파트너 임직원 문화입니다. 유통 핵심 하림입니다. 하림. 하림은 핵심 사역은 동물 복지 강화. 봤죠? 방금 동물 복지, 식품 안전 관리, 팜 투 테이블 전 과정에서 협력 농가 상색 계약 농가 지원 및 기술 교육, 식품 생산성, 로컬 푸드, 품질 관리 등등. 자, 이 회사에 방금 세 회사에 이 ESG 사회 보면 영역별 비교라고 해서 비교해본 도표가 있고 주요 통찰. 자, 유니레버는 글로벌 임금망과 다양한 제품 브랜드를 통해 대규모 사회적 영향력을 창출하는 그런 것이 있는 유니레버의 특징이고 스타벅스는 매장을 통한 지역사 연결, 임직원 중심 문화. 봤죠? 지역 커뮤니티까지. 또 임직원. 앞서 말한 파트 임직원 중심의 그런 복리후생. 하립 식품안전과 동물복지라는 이 업특성 연계 사회적 책임 강조. 실제 이 세 회사의 주요 대상, 강점, 과제까지 여러분들 도표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살펴보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이 ESG 경영의 사회 파트입니다. 소셜. 이 세 회사를 비교해 봤어요. 유니레버, 스타벅스, 하립. 자, 그게 어떤 결론이 나왔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뭐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ESG 경영 사회 부문 결론 및 시사점. 기업 사례를 통한 유니레버, 봤죠? 스타벅스, 하립.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인사이트와 통찰입니다. 방향성인데, 인사이트 통찰. 자, 그렇다면 핵심 결론을 보겠습니다. 방금 세 회사를 봤기 때문에 소셜 사회 부분에 전략적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의 핵심 역량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필요합니다. 또 결론은 그렇게. 전 가치 사슬, 통합적 접근, 공급망, 아까 말한 공급망,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랄지, 혹은 또 하청업체랄지, 생산, 유통, 소비 전 단계에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이것도 의미가 있죠. 측정 가능한 영향력 주고 구체적 목표 설정과 투명한 성과 보고가 ESG 신뢰 대항성에 기여한다. 결국 이런 시사점을 받고 그럼 이런 새 기업이 우리에게 준 방금 우리 봤던 유니레버,
스타벅스, 또 합의, 이 세 기업의 S 부분, 사회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겠죠.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가치를 통합한다. 물론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우선 상생이라는 측면이고 비즈니스 가치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측면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성장성, 고객 충성도, 인재 확보를 위한 ESG 전략을 수립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핵심 사회적 이슈의 선정과 집중 역시 필요하죠. 거버넌스 체제와 연계, 이제 지배 구조와 연계해야 된다. 해서 이제 사회공은 ESG 미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를 보세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영향이 어때요? 특히 이제 디지털 기술, AI, IoT, 블록체인, 기타 등등 이런 신기술 활용으로 사회적 영향력 측정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로컬라이제이션, 지역 특성, 지역이죠. 로컬리제, 지역 특성에 맞는 ESG 정책의 현지화, 지역사회의 어떤 필요.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앞서 이해관계자는 직원, 소비자, 심지어 지역사회까지 다 포괄해서 들어갔죠. 근데 더욱 참여를 활성화시키자. 앞서 아까 봤던 기업 사립을 주요 교훈, 유니레버, 스타벅스, 하리. 이 기본 부분이 있고 마지막 결론 보겠습니다. ESG의 영향 사회 부문은 단순한 기부나 자선활동을 넘어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와 연계된 전략적 활동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그렇죠? 세 기업의 유니레버, 스타벅스, 하리 각 기업의 특성과 산업 환경에 맞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각각의 기업에 맞는 성공적인 사회부문 ESG 경영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 이해관계자 참여, 그리고 기업 전반에 일관된 가치 통합이 필수이다. 자, 이렇게 해서 특히 ESG 부분의 사회 부분입니다. 사회 부분, 소셜 부분의 세 회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유니레버, 스타벅스, 하립의 소셜 부분, 자,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